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보나 이런 쪽에 라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김소월 선생의 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소월 선생의 시를 요즘 또 글로 번역을 한 데도 있고, 또 과정에서 그 김소월 선생의 어떤 그 당시 썼던 것과 조금 틀리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건 약간 그 옛날에 어떤 발표됐던 그런 시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보면 진달래,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이다. 요게 사음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삼행으로 썼지만, 보통 요 둘이 하나의 사음보를 형성하고 요 한 줄이 사음보를 형성하는 걸로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썼듯이 우리다는 동일한 글자를 한 음보에 동일한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전구에 가시옵소서만 확 틀려지는 글자가 되죠. 이게 이분이 쓰신 글이 한글시지만 이건 전형적인 그 한시의 절구의 기법을 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칠원절구의 이게 1구, 2구, 3구, 4구에서 1구, 2구, 4구의 끝에 글자를 같은 운으로 맞추는 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우리는 그 김소월 선생의 이 진달래꽃을 우리 전통의 서정과 전통 운율을 내재시킨 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한글의 전통 운율이 뭐냐? 모릅니다, 사실은. 향가의 전통 운율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운율이라면은 어떤 그 정서라면 한시에 다 녹아있던 정서들이겠죠. 그래서 쓰는 방식 자체도 분명히 한글시면서도 순수한 한글시를 많이 썼으면서도 전통적으로 한시의 어떤 정형작법을 그대로 응용을 한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그 추야우중이라는 시지요. 이걸 한번 보면 추풍유고음 하니 새로 소지 음을 창외 삼경우 하니 등전 말리 심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훈토를 뒤에다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뒤에 토 단다고 하죠. 토를 달아서 그냥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읽는 경우도 있죠. 보면은 이 시의 제일 끝에 빨간 글로 써놓은 심이 치문 침운이라고 하는 106개로 나눴다고 했죠.
그쪽 침자로에 속하는 그쪽 계열의 언어, 단어들을, 글자들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한시는 보면 낮고 높고 낮고 높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두 개씩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추풍, 유, 근데 이제 그게 꼭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추풍, 유, 고, 음이라고 읽게 됩니다. 요건 평성음이에요. 심은 평운 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낮게 발음하고, 요 고자 같은 경우는 높게 발음하죠. 물론 이제 그 고가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 쓸 고를 고라고 발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신라 시대 때는 어떤 그 액센트도 주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고음 하는 거하고 가오 뭐 이런 식의 어떤 중국음 비슷하게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 같은 경우도 세로 소지음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추풍, 유, 여기에 제가 PPP, CP 막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건 보통 이제 평성, 측성인데 한자로 평측, 그걸 이제 운율을 맞춘다고 하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측자로 쓰면 두 글자 써야 되잖아요. 세 번 쳐야 되잖아요. 자판을. 평자도 세 번 쳐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아서 저는 평음은 P, 측음은 C를 그냥 써버립니다. 이건 저만 쓰는 방식이에요. 어디 한자 작법책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이 동글뱅이를 많이 써요. 동글뱅이를 쓰는데 그 동글뱅이에 가운데 속이 빈 동글뱅이를 쓰는 경우는 평성이고 가운데 동글뱅이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글자를 쓰는 그런 문자를 쓰면 그건 측음입니다. 그리고 동글뱅이 하나에 글자가 원이 두 개인 걸 찍는다 그러면 아 이건 좀 운이다라는 걸 운인데 평음의 운이다 이런 표시고 또 까만 동글뱅이의 겉에 태 하나 더 두른 거는 측음의 운이다 이런 표시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소지음은 세로소지음이라고 읽게 되죠. 세로소지음 또는 창외삼경우 여기서 다시 창외는 창외 외자가 높아졌다가 창외삼경 삼경은 낮은 의미로 삼경우로 해서 우는 높게 발음하는 거. 우. 그 다음에 등전 말리심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약간 이제 음을 붙이면은 그냥 노래 형태로 읽는 거죠. 추풍유고음 세로소지음 창외삼경우 등전 말리심 뭐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악보나 이런 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뭐 측평, 측명을 맞춰가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추풍이라는 발음은 거의 같은 박자로 추풍, 유고음 이런 식으로 추풍, 유고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글자는 짧고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풍, 유고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세로 소지음 음을 길게 이건 또 발음을 해주면서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음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지은 한시를 우리가 아까는 그 성조와 그 이 리듬을 성조, 축음, 그 평음, 축음을 교대로 읽다 보면은 하나의 그냥 노랫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가장 좋은 노랫소리는 그 아들이 골방에서 책 읽는 소리다, 밤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어린애 학童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마 이 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주고 하면서 읽는다면은 밤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낭낭하게 읽으면 그 시가 하나의 노랫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이제 시를 읽고 글을 읽을 때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랫소리는 어린 자녀가 시를 읽는 소리다, 보여요. 글을 읽는 소리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김소월 선생의 이 진달래꽃에 한번 이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우리말에는 그 측성, 평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말에서는 그게 있었죠. 장음 단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장음 단음을 우리가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물론 이제 사전에 보면 아직도 장음 단음 표기들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많이 깨진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영어를 우리가 배우면서부터 영어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계화되면서 우리의 어떤 전통 그 운 중에 하나가 깨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말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말은 높낮이보다는 장단음으로 했었는데 요즘 랩 같은 것을 노래 부를 때 보면은 강약으로 요즘 읽어가는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랩 비슷하게 읽는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서영춘 선생이 읽었던 노래가 있어요. 뭐 서울 구경이나 뭐 인천 앞바다 뭐 사이다 뭐라든, 그때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옛날 그 코미디언 서영춘 선생이 불렀던 그 노래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이게 우리가 랩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옛날 그 방식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강약으로만 하기보다는 장단으로 주어졌던 우리의 그 시 읽거나 그런 어떤 거기에 익숙해 있던 그 시 읽는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코미디 읽을 때, 요즘 들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유튜브 가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이런 스타일에. 어떤 시도 아마 지금의 보다 한 50년 후, 100년 후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어떤 시의 형태는 우리 한글에서 확 틀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50년 우리 후대들이 진달래꽃을 읽는다면은 전혀 그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다시 여기에 일구를 본다면 이 모음이 아, 오, 이, 아로 돼 있어요. 이게 한음보라 그랬죠. 우린 한음보로 읽을 때 중간 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근대 시대 때 구한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이 자체, 이 음을 우리가 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이라고는 안 해요. 요즘에 쓸 때 어떤 시나 이런 경우는 그냥 음이라고 해봐요. 그렇다면 양양, 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양중이라고 했지만 양음, 그 다음에 쉬었다가 양음음, 양음음. 여기도 중이라고 했지만 또 말없이는 양음, 양양, 양 이런 식으로 이게 교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여기는 다 음음이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오, 요는 그 다음에 그 양음이 되고 그 양음으로 만든 복몽 외 같은 경우는 양음으로 우리가 듣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으로 나타내는 음성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교대로 이 양음이 흘러갈 때 이 노래 어떤 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어떤 느낌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를 쓰면서 어떤 이런 개념 없이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어떤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걸 시를 쓸 때는 잘 쓰시다가 어떤 순간에 가면 또 슬럼프에 빠지면 시를 못 쓰는 경우들이 있죠. 한동안 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쓰신다면은 조금 시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외국 영어권 시를 한번 또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